예고됐습니다. 회견을 마친 송 전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인 엠폭스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충청북도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20여 년 충북의 수건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또 하세월입니다. 2025년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야 할지 다시 따지기로 했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공유 킥보드가 방치되자 청주시가 전용 주차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심한 곳은 반납 금지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충주시의회도 의장과 의원들 사이의 갈등이 한 달째입니다. 등원 거부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에서도 엠폭스에 감염된 환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24시간 대응 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20대가 충북 첫 엠폭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발열을 시작으로 두통과 기침,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다 8일 만에 스스로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최근 3주 안에 해외로 나간 적이 없어 국내 접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숭이 두창에서 명칭이 바뀐 엠폭스는 주로 성접촉 등 밀접한 피부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제2급 법정 전염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나온 이달 초순부터 빠르게 확산하던 중이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 13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인 상태입니다. 엠폭스 의심 증상자들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이 자발적인 검사 참여를 부탁드리고 충청북도는 도내 첫 확진자를 국가지정병원인 충북대병원에 격리해 치료 중입니다. 엠폭스는 피부 발진 등 증상을 보이다 대부분 자연 치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같은 건 필요하진 않고요. 대증적인 치료만 유지를 하게 되고 대개 한 2 내지 4주 뒤에 퇴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첫 증상 발현일로부터 3주 전까지 심층 역학조사에 나섭니다. 감염원과 추가 접촉자 등을 추적한 뒤 위험 정도에 따라 자가격리나 근무 제한, 능동 감시 등의 후속 방역 조치에 나섭니다. 우리 도는 엠폭스 방역 대책반을 24시간 근무 체계로 가동 중이고 의료기관 의심 증상자 신고 체계 및 확진 환자 접촉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엠폭스는 코로나19만큼 전파 위험도가 높지 않고 사망률도 0.13%에 그친다며 과도한 불안을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주시의회가 한 달 가까이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조례안 통과 여부를 두고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는데 감정 싸움까지 더해지며 윤리위원회 회부까지 이어졌고 좀처럼 봉합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달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라온 한 조례안입니다.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임위는 문제없다고 판단했지만 박혜수 충주시 의장은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반말투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결국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고 며칠 뒤 본회의가 열렸지만 박혜수 시의장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에 임금 체계가 또 잘못됐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하자 그런 뜻에서 상정을 거부한 것보다 상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19명의 시의원 가운데 17명이 조례안 상정을 요구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같은 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서명을 주도한 데 대해 분노했고 결국 정용학 고민서위원에 대해 징계 요구서를 냈습니다. 상임위가 다른 시의원이 일종의 연판장을 돌려 윤리 강령 등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해당 의원들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징계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감정의 골은 그만큼 깊어졌습니다. 의장이 상임위에 참석하고
본회의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올해 시의장은 모든 읍면동을 순방했고 연초 시 전역에 인사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시의회 의장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해당 지역 시의원들로서는 마뜩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에는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시의원이 등원을 거부하는 등 충주시 의회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의회 회기 중 만취 상태로 군청 간부 공무원과 폭행 시비에 휘말린 안정훈 영동군 의원이 일주일 만에 사과했습니다. 안정훈 의원은 지난 13일 밤 영동군 용산면의 한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군청 모 부서장과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의원과 해당 공무원은 쌍방 폭행으로 조사 중인 경찰에 처벌 불언서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8월 청주에서 80대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달아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 형사부 강경포 부장판사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방치한 전동 킥보드 때문에 눈살 찌푸렸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청주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과 반납 금지 구역을 운영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대학교 근처의 한 인도입니다. 누군가가 빌려 쓴 데 세워놓은 공유 킥보드 여러 대가 제멋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킥보드를 피해 도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옆에 지나가려다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인도에 킥보드를 세워두고 사라지는 시민도 종종 목격됩니다. 길을 막을 때도 있고 가끔 생각 없는 사람들이 여기 차도에도 막 세워둬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막 이렇게 치우고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번에는 차로 그냥 치우고 가는 것도 봤어요.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는 특정 장소에서 빌리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어 사용 뒤 아무데나 내버려두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질서 있게만 세워놓으면 그래도 괜찮아. 아주 그냥 편한 대로 아무데나 놔. 길 가운데도 놓고 한쪽에도 놓고 건널목도 상관없어. 그냥 편한 데 놓고 그냥 의식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청주시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수거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불법 주차 민원이 줄지 않자 결국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충북대와 청주대, 서원대 등 3개 대학교 일대를 중심으로 50곳의 전용 주차구역을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공유 킥보드 운전자에게는 요금 할인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용 주차구역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업체에서 또 인센티브하고 같이 협력이 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또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은 지역은 반납 금지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주시 내에 운영 중인 공유 킥보드는 8,400여 대.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늘어만 가는 공유 킥보드에 애꿎은 보행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22년째 정치권 단골 공약이자 충청북도의 수건사업,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또 안개 속입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돼 큰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개통 후 따져보자며 시기를 또 미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중부고속도로에서 유일하게 차로가 4개뿐인 청주 남이 이천 호법 구간. 사실상 충북 구간으로 길이가 78.5km에 달하는데 진입하면 차선이 각각 절반으로 줄어 병목으로 인한 차량 지정체가 빈번합니다. 좁은 도로에 교통량은 많아 왕복 6차로 확장 기준을 하루 27,000대 이상 넘긴 지 오래입니다. 확장이 추진돼 2008년엔 착수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 정부가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발표하면서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가까스로 되살린 구간은 서청주에서 증평까지 15.8km뿐. 이후 5년 만에 나머지 80% 구간의 확장이 정부의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됐는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중인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판단하자며 1년 3개월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선은 경부선과 중부선 사이에 들어서고 제한 속도가 시속 140km인 만큼 교통량 분산 효과가 기대돼 중부선 확장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세종이 이제 25년에 개통이 되면 이런 상황들이 좀 이제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24년 이후에 좀 검토해봐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의 전 구간 개통 예정 시기는 2025년. 교통량 분산 효과를 따지려면 최소 1년은 더 지나야 하는데 그러면 2025년까지 착수가 목표인 제2차 계획 기간은 이미 지난 뒤입니다. 충청북도는 서울 세종의 교통량 분산 효과를 하루 8,000대 정도로 본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근거로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중부선 하루 교통량이 6차로 확장 기준을 넘는 건 변함없다는 주장인데 국토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KDI가 아마 계산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5만 1천 대는 넘겠다고 이렇게 계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영동 모창 그 민자도로가 되면은 교통량이 한 20%는 더 늘게 돼 있습니다. 가장 교통량이 많은 증평 호법 구간만이라도 먼저 해달라는 게 충북의 요구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 또 돌고 돌아 내년 총선 공약으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유예기간이 종료돼 우회전 우선 멈춤에 대한 본격 단속이 시작됩니다. 충청북도 경찰청은 모레부터 교차로 우회전을 할 때 전방에 차량 적신호인데도 정차를 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으로 간주돼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이 시행된 지난 1월 20일부터 현장 계도만 해왔던 경찰은 시행 초기 본격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충북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청주 상당유치원 건립이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청주 상당유치원 신설안이 담긴 충청북도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상당유치원 설계 용역비 2억 5천만 원도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교육청은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오는 8월 설계 절차에 들어가 2026년 3월 10개 학급 규모의 상당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이 사실상 해임 징계에 불복하는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유 전 감사관 측은 모든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 심사 청구서와 징계 계약 해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 전 감사관이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2개월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충북 환경단체와 괴산군 주민들이 민간업체가 장현면 송덕리에 추진 중인 피마자 찌꺼기 비료 공장을 두고 건설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기질 비료 제조에 사용할 피마자 찌꺼기에는 독성이 있는 리신이 들어있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괴산군은 2019년 주민 피해 등을 우려해 공장 신설을 불승인했지만 이후 업체가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난해 공장 신설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피마자 찌꺼기의 독성을 우려해 2017년부터 비료 중 리신 함량 기준을 1kg당 1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요 응답형 청주 콜버스 운행 지역이 상반기 중 12개 읍면으로 확대됩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청원구 내수읍과 북이면, 상당구 미원면과 낭성면, 서원구 남이 현도면 등 6개 읍면, 6월에는 가덕과 문희, 강내, 옥산, 오창 등 5개 읍면에 콜버스 17대를 신규 투입합니다. 다만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상당구 남일면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수요 응답형 청주 콜버스는 정해진 시간과 노선 없이 실시간 수요에 따라 최적의 노선을 만들어 운행하는 버스로 지난해 오송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